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안보 관련 주요 소식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 뉴스 아주 중요한 뉴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이제 그 전부터 진행해 왔지만 아예 이제 한글판까지 만들어서 신고를 받습니다. 잡겠다 이거죠. 관련 소식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한국 정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모습 알려드리고 또 한 2조 원 가량의 돈이 어디 갔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 갔는지 뭐 좀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저기 북쪽으로 갔는지 수상스러운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희한한 정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보건복지부 2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해서 모더나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막대한 혈세를 퍼붓고 있는데 가격과 물량, 시기가 명시된 계약서는 철저히 비공개고 돈은 주는데 백신은 안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모더나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 방문을 통해 백신 수급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8월 계획된 850만 회분보다 절반 이하의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는 통보가 있었으며 이는 계약에 대한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 중에 2천만 회분이 못 들어오면 이는 계약 위반이다 라며 모더나를 방문해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해외 제약회사와 백신 구매 계약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올해 백신 구입을 위해 현재까지 3조 5,617억 원, 지난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1조 4,516억 원을 배정받아 집행 중에 있는데요. 총 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중이지만 백신은 강감무소식입니다. 비교적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화이자 백신은 1회분에 15.5유로로 한국 돈으로 21,000원 선, 모더나 백신은 22.6달러로 25,900원 선인데요. 현재까지 집행된 3조 5,617억 원이면 가장 비싼 모더나 백신 기준으로 1억 3,751만 회분을 들여올 수 있는 돈이지만 8월 초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와 접종된 백신은 2천만 회분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머지 1억 2천만 회분 이상의 백신은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정부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백신 계약 내용을 비밀에 붙이고 있는데요. 백신을 구입한다고 집행한 돈이 정말 백신 구입 용도로 사용된 것이 맞는지 도대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비밀로 하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수상하죠. 이 사람을 아주 잔다르크 같은 또 나이팅게일 같은 그런 인물하고 동격 취급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 정치 방역의 최선봉에 서서 하는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덩어리일 수 있다.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완전히 거짓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 자, 지금 추경 예산으로 배정된 1조 4,500억 원 말고 기존에 지금 집행된 돈만 해도 3조 5,617억 원. 그러면은 이게 화이자가 사실은 그 모더나보다 더 많이 들어왔죠. 그래도 화이자보다 더 비싼 모더나 기준으로 해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맞은 한 2천만 회분 이것보다 1억 2천만 회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냐. 그래서 그 돈으로 따지면 이게 2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거 도대체 어디 갔냐. 3조 원 가까이 되는 이 돈을 어디 갔냐. 호주머니에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나 아니면 저 위쪽으로 올라갔나. 이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건은 받았는데 물건이 우리에게 없어요. 돈은 줬는데 돈도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이든 물건이든 어딘가로 올라갔지 않냐. 북쪽으로. 이런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는 정부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계약서 내용은 왜 비공개합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계약서 내용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계약서 비밀 조항을 제약사가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얼마나 한심한 나라길래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계약서 내용을 비공개로 하자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더나 이 본사를 찾아서 항의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 다 해놓고 쇼하는 것이죠. 이거 제약사 잘못이지 우리가 애초부터 거짓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50대들 모더나 맞춰준다고 그 쇼를 하면서 접수 다 받았지 않습니까? 몇 시간, 100시간 이상의 컴퓨터 접속 대기 시간을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50대들 모더나 맞춰준다고 예약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자가 오죠. 모더나 없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자가 오죠. 저도 사실은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분명히 밀릴 것이다. 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 50대를 대상으로 이렇게 전부 신청을 받을 수가 있냐. 없는데, 내가 알기로 없는데. 그래서 이거 나중에 분명히 못 맞춰준다라고 손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접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이 정부는 또 이 여자는 알고 거짓말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다 밝혀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 국정감사 시즌 돌아오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에서 계약한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서 내용 완전히 공개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도대체 몇 회분을 얼마에 언제까지 어디로 갖다 주기로 했는지, 북으로 갖다 주기로 했는지, 대한민국으로 갖다 주기로 했는지, 또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 언제까지 주기로 해놓고 8월 달에, 7월 달에 우리 50대를 대상으로 또 그 이전에 60대를 대상으로 맞춰준다고 쇼를 했는지 이거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거짓말들 그리고 8월 15일 행사를 애국 시민들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테러 행위다 하는 그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이 검사 수를 확 늘려서 확진자 수를 대거 늘리고 하는 이 정치 방역, 이 선두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우리 해봐야 되고,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정치적인 쇼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미국과 일본의 행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재인의 청와대,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한 논평은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중국과 북한의 어떤 약점이 잡혔기에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들고 나왔던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코멘트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왕이 부장의 내정 간섭 발언에 대한 코멘트를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대해 코멘트할 사항이 없다라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왕이는 ARF에서 현 정세 하에서 한미연합훈련은 건설적이지 않다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회복하고 싶다면 긴장으로 이어질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며 북한이 최근 몇 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으니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면 대북제재 길이와 대북제재 조치를 조속히 완화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왕의 내정 간섭 발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런 노골적 내정 간섭에 그 어떤 비판이나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외교부 역시 중국에 대한 비판은커녕 공식 입장을 밝혀 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왕이 부장의 발언이 나온 배경과 의도에 대해 분석 중이며 입장을 밝히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기류는 현 정권이 중국에 얼마나 굴종적이고 눈치를 보는 집단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도대체 중국에 어떤 약점이 잡혔길래 이런 굴종을 보이며 중국에게 하나라도 더 퍼주기 위해 국민을 쥐어짜는 것인지 저들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중국이 전 세계 모든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또는 언론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전 포섭 관리 그리고 약점 잡기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 라는
그 교수 중국에 가서 그 중국 학교에서 교수직을 했던 그 교수의 폭로를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왕이가 우리 내정 간섭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와대 그리고 우리 외교부 이런 우리 정부는 아니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왕의 발언이 나온 배경과 의도를 분석 중이다. 아니 뭘 분석한다는 겁니까? 들어보면 바로 알지. 이거 마치 재작년에 북한이 미사일 쐈으니까 이거 아직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 불상의 발사체라서 분석 좀 해봐야 된다. 아니 쏘는 순간 탄도미사일인 줄 아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그때 다 해도 그래도 분석 중이다. 그래서 불상의 발사체다. 불상 발사체, 미상 발사체 라고 하던 바로 그 국방부하고 똑같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혹시 중국에서 뭐 약점 잡힐 짓을 하고 혹시 뭐 동영상 촬영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럽기 거지없는데, 아무튼 이 현 정부 인사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국에게 누가 봐도 중국에게 굴종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 사람 혹시 중국 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일본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로 대사 초치하고 난리가 났겠죠. 미국이 또 이렇게 했다. 내정 간섭적인 발언했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이래서 반미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라고 또 바로 나오겠죠. 그런데 중국은 가만히 있다. 분명히 약점 잡혔을 것이다. 그 약점 누가 잡혔을 것인가 머리에 싹 그려진 사람들 있죠. 계속 우리가 한번 의혹을 한번 캐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은 삼가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올해 북한 인권백서 발간을 포기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백서 발간 포기 배경에 통일부의 압력과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발간하는 북한 인권백서와 북한 종교자유백서는 올해 발간하지 않기로 했으며 발간 중단 사유는 통일부의 제한 때문이라고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가 9일 밝혔습니다. NKDB는 올해 처음으로 두 백서 발간 계획이 무산된 것은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 때문이다 라며 통일부가 북한 인권백서 작성을 위한 탈북자 면담을 불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NKDB에 따르면 통일부는 현 정권 출범 이후 하나원 입소자에 대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면담자 규모를 매년 줄여왔는데요. 지난해 무려 30%의 조사 대상자 규모 축소 통보에 대해 NKDB 측이 재고 요청을 하자 아예 조사 자체를 불허시켜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다른 기관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조사가 너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며 조사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는데요. 통일부는 어느 기관이 어떤 조사를 해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어떤 보고서를 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 보호를 방해하고 북한 독재 정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문재인 정권 관료들의 이 같은 반인권적 행태가 계속되자 일부 국민들은 이 같은 내용을 유엔은 물론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 고발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 국무부에서 한국 정부의 이런 작태에 대한 자료 수집과 추가 제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 정권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바이든 정부의 북한 정책 화두가 인권 아닙니까? 왜냐? 트럼프 정부하고의 차별점은 일단 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나간다. 이건 뭐 똑같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 이건 똑같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트럼프와의 차별점은 우리는 인권 이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대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는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적게 해라. 하나원에 이제 탈북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탈북자들 대상으로 최신 정보를 이제 듣기 위해서 그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했냐, 또 들은 건 뭐냐, 이런 걸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걸 작년에 30% 줄여라, 올해 더 줄여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백서를 발간하려고 하면은 샘플이 많아야 그 백서의 어떤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있죠. 근데 샘플 적으면 그건 뭐 한두 명하고 대화하거나 진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백서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이거는 뭐 가치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해서 아예 통일부는 아예 이 백서를 못 만들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친 겁니다. 자,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 통일부는 북한 인권 관련한 문제 제기를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막아냈습니다. 즉 북한을 돕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분노스럽죠. 일부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회원들이 미 국무부에다가 신고를 한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해서 대북 제재 위반하고 있다. 또 경기도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대북 제재 위반을 피하는 매뉴얼을 발간해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 뿌렸다. 이런 내용들을 미 국무부에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그러면 그 경기도에서 마련한 그 대북 제재 회피 매뉴얼 그 풀 텍스트를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대화 내용까지 지금 커뮤니티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커뮤니티의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북한 관련한 신고를 해달라. 북한 관련한 제재, 유엔 제재, 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불법 환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신고해달라라는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최대 500만 달러를 보상금을 주겠다, 상금 주겠다 이겁니다. 이 사이트의 제목은 정의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정보와 컴퓨터 사기 그리고 남용에 관한 법률, 포스터 뭐 이런 것들 신고해달라라고 지금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Reward for Justice라는 정의에 대한 보상이라는 이 사이트예요. 미 국무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기 저도 직접 접속해봤는데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관리자하고 우리 한국의 커뮤니티 회원하고 지금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대북 제재 회피 매뉴얼을 발간했어요. 라는 것까지도 신고를 했고 그러면 그 매뉴얼 풀 텍스트를 좀 전해주세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행하고 있는 수많은 대북 제재 위반들, 의심되는 위반들, 그냥 뭐 의심된다고 아무거나 사실 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이거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증거, 정황이 있다라고 판단되신다면 여기에다 신고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정보의 가치에 따라서 최대 500만 달러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가격은 따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최대는 500만 달러. 그래서 여기에 신고해서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정말 황당한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이 정책들 그리고 북한 2,500만 인민을 정말 이 인권 학살, 인권 말살 속에 늪에 더욱더 빠뜨리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행태 이런 것들을 고발해서 이들의 민낯을 벗기는 데 활용하고 또 여러분들은 운이 좋다면 그로 인해서 부도 창출할 수 있는 여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많은 신고가 들어간다면 미 정부가 정말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조사에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의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으니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